안녕하세요. 애니능률의 오지혜입니다. 아이 영어학원을 보내려고만 했는데 공부방도 있고 어학원도 있고 거기 교습소까지 이렇게 학원이 많은지 처음 알았다는 학부모님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공부방, 학원, 어학원의 특징에 따라 어떤 아이들이 맞을지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영어학원을 공부방, 학원, 어학원으로 나누는 기준은 교육청에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부모님 기준으로 느끼는 차이는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교실의 규모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를 가르치실 선생님이 도대체 몇 명이 계신가예요. 규모나 선생님의 숫자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이런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학습의 방식이 바뀝니다. 학습 철학이나 프로그램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공부방과 교습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부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교습소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원 같아 보이는데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한 분이다. 그러면 교습소예요. 바깥에 간판에 주로 교습소라고 아주 조그맣게라도 써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공부방도 선생님이 한 분이고 주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공부방이나 교습소는 학원 종류 중에 규모가 제일 작고 선생님이 한 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학습 환경이 비슷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학습의 특징도 비슷합니다. 이 규모가 작은 걸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장점이에요. 이 규모는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 숫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 숫자가 적으면 선생님이 당연하게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면서 관리도 꼼꼼하게 해주시겠죠. 특히 공부방과 교습소의 최대 장점이 이 원장님이 선생님이라는 건데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오너십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명 한 명 관심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면이 있죠. 원장님께서 선생님을 겸하고 계시니까 이 원장님의 학습의 철학이 아이들의 학습법이 되겠죠. 교재가 어학원 교재건 미국 교과서건 일단 이 원장님의 철학이 그 학습에 다 반영이 돼요. 이게 우리 아이랑 이렇게 딱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으면 대안이 없어요. 이 선생님이 한 분이니까 다른 데를 알아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공부방이나 교습소에 처음 상담 가실 때에는 원장님의 학습 철학을 꼭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가 목표하는 학습하고 그 원장님의 철학이 맞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원이에요. 간판에 학원 이렇게 적혀 있으면 학원입니다. 학원 같은데 학원이라는 말이 간판에 없다, 없다 이러면은 교습소예요. 들어가서 보시면 선생님 숫자하고 규모로 금방 아실 수 있어요. 학원에서는 일단 선생님이 2분 이상입니다. 공부하는 과목도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이나 다과목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원도 교실이 2~3개 이상의 규모가 됩니다. 학원의 장점은 한 장소에서 다른 학원에 이동 없이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이 과목을 가르치시는 다양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장소가 조금 더 크니까 아이들이 대기하거나 과목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수업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면이 또 있죠. 아이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고 여러 선생님을 만나는 건 좋은데 이 선생님마다의 학습 기준이나 철학이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아이가 적응하는 데에는 공부방이나 교습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알아보실 때에는 어떤 과목을 중점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이 보조 과목인지를 좀 알아보시고 이 과목이 중점으로 하는 이 영어 과목이 우리 아이 학습 목표랑 맞는지 하고 2개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학원비가 얼마나 절약되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종종 2개 과목을 들으면 할인이 된다고 했는데 옆에 전문 영어랑 작은 수학 학원을 따로 보내는 것보다도 비싼 경우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어학원입니다. 어학원은 원어민 선생님으로 구별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원어민 선생님이 계신다. 그러면 어학원입니다. 그리고 간판에도 어학원 이렇게 써 있어요. 학원 규모가 큰데 다른 과목이 없이 영어나 외국어, 중국어 같은 외국어만 하고 있다면 어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부터 성인까지도 수업이 가능한 곳이라서 오전에 성인 새벽반 또는 이제 어머니 영어 클래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 영어 유치원도 어학원이에요. 이 영어만 하고 선생님이 많으니까 영어 교재나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고 또 되게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을 별도로 수업해주기도 하고 vocabulary, grammar 수업도 따로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각 스킬별 학습을 아주 세부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스피킹을 원어민 선생님이 맡고 계신 거죠. 이 커리큘럼이 세부적이라는 것은 교재가 많다는 거고 이 교재가 많고 학습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학원비는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다른 학원보다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학원 규모가 크면 당연히 아이들도 많아지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학원처럼 아이가 적응하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어떤 아이들이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 그리고 어학원에 맞는 걸까요? 기존에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학원 고르는 방법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원을 가기 전에 우선 우리 아이가 왜 학원을 가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학원을 다니는 목표하고 성향을 알아두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표는 학원을 선택하는 우선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문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든지 또는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지만 이제 다른 학원을 다닐 때 동선이 맞냐 또는 집에서 가깝냐 이런 것 또는 학교에서 멀지 않냐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목표가 먼저 정해지고 나서 아이 성향에 맞는 곳을 고르시면 편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새로운 환경을 낯설어하고 많은 아이들과 경쟁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추천합니다. 이 한 선생님하고 깊은 유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관리도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우리 아이는 영어에 대한 흥미보다 조금 다른 과목에 흥미가 있고 이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면 학원으로 가시는 걸 추천해요. 영어를 크게 좋아하지 않더라도 수학이나 과학같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학원에 일단 가는 것에 흥미를 붙이는 게 좀 더 쉬워질 수 있거든요. 영어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영어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아이라면 어학원이 좋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고 또 어학원은 다른 대부분의 선생님도 거의 교포급이셔가지고 영어로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영어 환경을 좋아하고 즐기는 친구여야 어학원 학습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성향이 아닌데 엄마 욕심으로 노출 많으면 되겠지 싶어서 보냈다가 아이가 적응 못하고 영어 더 힘들어하게 되는 케이스도 아주 많으니까 아이 성향을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오늘은 공부방, 학원, 어학원의 학습 특징과 학원에 맞는 아이의 성향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학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고 다양한 장단점이 있었지만 이 선택의 기준은 우리 아이가 왜 학원을 다녀야 하는가라는 목표하고 우리 아이는 어떤 성향일까에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학원을 선택할 때에는 아무리 저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엄마 기준으로 바로 등록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학원을 왜 다녀야 할지, 다닌다면 어떤 학원이 좋을지 꼭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아이의 생각을 고려해 주셔야만 오래 학원을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오늘의 시작은
분명 다른 내일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